상급 25번째 시간입니다. 붙이다, 부탁한다, 주다, 붙인다, 돈을 붙인다, 편지를 붙인다, 돈을 붙인다, 납부예요. 그리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주는 거죠. 부탁합니다 라는 거죠. 이게 사람, 손은 그 사람이 손으로 무엇을 준다, 이렇게 손으로 무엇을 준다, 그리고 편지를 붙인다, 이렇게 손이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붙이다, 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말이 손을 넣어서 이 손이 하는 일, 준다, 붙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돈을 냅니다, 납부입니다. 부신, 부가 있어요. 부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신적인 존재를 말해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부신이거든요.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부신인데, 부신, 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대나무 조각을 이렇게 맞춤으로써 이거는 증거가 됐어. 너 이거는 우리가 신호가 맞는 거야. 그때 약속한 것이 맞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나무 부절이라고 하는 데서 생긴 부신이다.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증거가 되는 부호야. 라는 뜻으로 쓰여진 글자입니다. 부신부예요. 부합하다. 딱 맞잖아. 그래서 부합하다. 그 다음에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글씨로 썼는데 이것은 이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나를 해코자 하지 못하게 도와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부적이에요. 대나무, 그리고 여기에 돕다, 붙이다, 부예요. 그러니까 부적은 붙이는 거죠. 돕다, 부, 붙이다, 부. 대나무, 죽에다가 붙이다, 부가 붙으면 부합하다, 또 부적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붙을 붙자가 있어요. 붙을 붙어 있는 것은 큰 산 옆에 낮은 언덕이 있듯이 큰 산 옆에 큰 산 말고도 그 옆에 작은 산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붙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붙을 부가 있어요. 우리가 부록이라고 할 때 이제 책을 다 쓰고 나서 뒤에 좀 참고할 만한 것을 수록해 놨을 때 우리는 부록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속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그래서 공주교육대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배출하는 대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학 내에 그 초등학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학교를 우리는 부속이라고 해요. 쓰는 것은 그냥 큰 산 옆에 붙어 있다. 큰 산 밑에 작은 것들이 붙어 있다. 붙을 부자를 썼어요. 붙을 부. 그래서 우리는 붙을 부서 할 때 씁니다. 지다, 부, 등에 지다, 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등에 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든든하죠. 예를 들어서 후광처럼 돈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 내 배우가 든든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그거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글자를 보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잖아.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지금 이렇게 굴러 떨어질 것 같고 여기에 화패, 조개패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승부예요. 졌다. 그리고 졌기 때문에 부상, 아까 말한 패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상처를 받았다. 여기 원래 뜻은 배우의 든든한 힘으로 삼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자들을 보면 되게 좋은 게 풍부한 것이 사람 살아가는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그런지 한자에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자님처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 그다음 온실 속의 꽃이 반드시 행복하지 않다는 거.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야생동물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뜻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모든 것은 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자를 좋은 뜻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배우에 있는 속뜻을 더 많이 활용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금부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풍부할 부자예요. 부자. 지금 보니까 뭐 먹을 것도 많고 땅도 많잖아요. 복주머니를 그린 거예요. 그죠? 풍부할 부자. 그런데 칼로 베어냈어요. 쪼개냈단 말이에요. 칼로. 그죠? 그러니까 큰 부자에서 한 조금 덜 부자인 버금 부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버금이라고 하는 건 한 두 번째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떼어서 주었으니까 나한테는 도와준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줬잖아요. 그래서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업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주업이에요. 주로 하는 업. 그리고 이제 한자를 가리키는 것은 선생님이 부업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한자를 가리키는 것은 주업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붙어 있는 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두 번째로 하는 일 부업이에요. 부상은 상을 받는데 우선 1등상이라고 상장만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상품까지 주는 것을 우리는 부상이라고 하죠. 무덤분이 있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무덤분을 알기 중에 이게 클 분자예요. 크다. 하나 30, 10, 20, 30이나 돼요. 굉장히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굉장히 많다, 뭔가가 굉장히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 앞에 입구자가 들어오면 이게 토한다 할 때 입에서 막 뭐가 잔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입에서 막 나오는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흙이 잔뜩 나왔어요. 흙토. 그렇죠. 흙이 잔뜩 나왔으니까 이렇게 무덤을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분묘, 옛날 무덤이라고 하는 고분일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는 분출하다 에서 나온 분자입니다. 달리다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발이 엄청 빨리 달리죠. 여기 이제 팔이 큰 대자. 그리고 발이 몇 개나 되는 줄 알아요? 이 큰 데 밑에 발이 들공이긴 하지만 발이 30개나 되네요. 우리 만화 같을 때 보면 막 달릴 때 발을 장뜩 그리잖아요. 그래서 생긴 글자라고 요즘에 이해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달리다 분이에요. 팔을 막 휘두르며 다리가 엄청나게 많이 그려져 있는 달리다 분이에요. 분주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엄청 빨리 달리는 걸 말하죠. 그렇죠? 분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분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달린다, 많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치다 분. 떨치는 건 막 소름 끼치 화낼 때 막 그리고 아주 이렇게 센 힘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떨치다 분. 왜 떨치다 분인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요 큰 대자예요. 새가 지금 크게 날개를 팡 쳤어요. 요 새까지 날개를 세게 치는 것을 우리는 날개 칠 순이라고 해요. 날개 칠 순. 아무래도 이 새가 소리개인가? 닭 잡아가려고 하는 소리개가 지금 탁 치고 있어요. 날개를 크게 친다 이런 뜻이고 새도 엄청 큰 소리개, 솔개 닭 잡아가려고 어디에서? 밭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곡식알을 놔둬먹는 이 닭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이 하고 했더니 얘가 이제 닭을 잡지 못하고 날아갈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팍 치고 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격분.
부은 발. 야, 부은 발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더 열심히 펼쳐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것을 분발이라고 해요. 이것은 조금 좋은 뜻에서 가지고 있네요. 긍정적이. 야, 여기 보면 큰 새가 날개 칠 순이에요. 날개 칠 순, 밭전. 밭에서 날개를 치고 떨치다. 아주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격분. 그러니까 땅을 팍 치고 날개를 팍 치고 날아간다. 이것을 격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글자는 화날 분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클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크게 분출하다. 클 분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크게 뭔가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바로 화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심에 클 분자를 썼습니다. 마음심에 클 분. 막 슬프고 화가 나는 거예요. 비분. 막 너무 나라가 망했어요. 슬퍼. 그리고 화가 너무 나요. 비분. 그 다음에 고분. 혼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고분. 혼자 화가 너무 나요. 이것을 우리는 화날 분자입니다. 내 마음에서 화가 나는 거죠. 마음심. 이것을 우리는 화가 난다고 말하죠. 마음이 속상할 때 우리는 화날 분입니다. 이번에 분은 좀 좋은 분이네요. 그래서 가루 분자인데요. 쌀을 잘게 나누니까 쌀가루가 되죠. 쌀가루. 그래서 가루분이죠. 가루분. 아주 곱게 나눈 것을 우리는 분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우유를 가루로 만든 것을 분유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진 것 중에 얘네는 얼굴에다가 엄마들이 예쁘게 바른다, 분발랐다, 이렇게 하얀 거를 발랐다, 분발랐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소리를 따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